안녕하세요. 미래의 경제학 마스터 여러분. 짱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던져볼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왜 화폐 금융론을 공부하는가? 단순히 시험 과목이라서, 아니죠. 이 학문이 우리 경제의 심장과도 같다는 거,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인데요. 먼저 화폐가 가진 두 개의 얼굴, 그 양면성을 한번 보고요. 그 다음엔 힉스의 진화론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제 사례죠. 글로벌 금융위기를 뜯어보고 시장과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,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우리의 사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 인트로 화폐의 두 얼굴입니다. 이 화폐와 금융이라는 게요, 우리 생활을 엄청나게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또 동시에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.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요. 그 빛과 그림자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화폐는요, 마치 배트맨의 허리벨트에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 같은 거예요. 이걸 잘만 쓰면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강력한 힘이 만약에 조커 같은 악당의 손에 들어간다?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우리 경제 전체를 그냥 한순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? 힉스의 진화론, 효율과 불안정입니다. 아니, 근데 이 화폐의 두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?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한 분이 계십니다. 바로 경제학자 존 힉스인데요.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는 과정을 효율성을 향한 끝없는 욕심과 그 대가로 따라오는 불안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로 설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힉스의 이론은 이거예요. 금융의 역사라는 건 서로 싸우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막 끌고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. 그 첫 번째 힘이 뭐냐? 바로 끊임없이 효율을 추구하는 힘. 그리고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림자, 바로 불안정성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효율성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옛날에 닭 한 마리랑 쌀 한 마리를 바꾸던 시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.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화폐가 짜잔 하고 등장했고요. 또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빌려주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. 이 모든 발전의 엔진은 딱 하나, 거래 비용을 줄이자는 욕구였습니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. 이 효율성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.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. 효율의 증대는 불안정이라는 대가를 수반한다.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고 더 빨라질수록 아주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. 시스템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것에 의존하게 돼요. 이 종이돈이 돈의 가치가 있다고 서로 믿어줘야 화폐가 돌아가잖아요. 그런데 금융은요,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확신과 신뢰가 필요합니다. 만약에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정교하게 쌓아 올린 이 모든 시스템이 그냥 카드게임 하다가 탑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. 세 번째 순서, 위기의 교훈,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. 자, 방금 말한 그 불안정성이라는 게 그냥 책에만 나오는 이론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현실에서 터지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되는지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. 그때 상황이 정말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. 그래서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1분 1초를 다투는 영웅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.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,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습니다. 파산 직전이었던 거대 보험사 AIG 같은 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살려냈고요. 금리는 그냥 바닥까지 거의 0%까지 내려버렸죠.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, 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. 이건 뭐 경자대공황을 막기 위한 전면전이나 다름없었어요. 덕분에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.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런 응급처치가
과연 자본주의라는 환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약이었을까요? 혹시 더 큰 병을 만든 건 아닐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 시험에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별표 5개.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. 다른 말로 대마불사,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문제죠. 이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사고 쳐도 정부가 구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책임감 없이 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이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. 이득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잔치는 자기들끼리 하고 설거지는 우리 모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. 금융기관이 잘 나갈 때 버는 어마어마한 돈은 소수의 주주랑 임원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다가 사고 쳐서 생긴 막대한 손실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거죠.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? 결국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당장 위기를 막으려고 돈을 풀어서 회사를 살려주면 미래에는 더 큰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요. 또 시장에 풀린 그 많은 돈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또 다른 자산 거품을 만들어냅니다. 이게 바로 거품 의존형 자본주의라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. 자,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균형 잡기, 시장과 규제입니다.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? 이 위험한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 여기서 아주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논쟁이 등장합니다. 바로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, 이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. 여기서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요. 한쪽 편은 냅둬라, 시장이 알아서 하게. 이게 바로 시장 규율이고요. 다른 한쪽 편에서는 안 돼, 정부가 심판처럼 나서서 교통 정리해야지. 이게 바로 규제 규율입니다.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죠.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? 정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다입니다. 시장의 자율성도 존중하면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아주 현명하게 섞는 적절한 배합을 찾는 것. 이게 바로 최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5번째 아우트로, 우리의 사명입니다.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이 모든 걸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?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체 왜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화폐금융론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는 것들이죠. 안정적인 일자리, 미친 듯이 오르지 않는 물가, 꾸준한 경제 성장, 그리고 튼튼한 외환 관리까지. 이 모든 국가 경제의 핵심 목표들은요, 건강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기반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제가 알아요.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진짜 머리 아프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죠.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아까 봤던 그런 위기를 막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저 짱 박사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.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. 네이버 카페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. 거기에는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, 그리고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미 많은 동료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.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